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23페이지. 자, 위에 있는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뭐로 풀 거냐면요. 다른 솔루션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S는 수열의 합이죠. 자, 그런데 얘가 N에 관한 2차식이면 상수항이 없네요. 이거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은 뭐라고? N에 관한 2차식이며 상수항이 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편법으로 이런 개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이 나왔어.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어야 되니까 AN의 제곱 플러스 B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SN이 나올 때 막바로 AN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무슨 공식이었습니까?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저 문제를 봤을 때 어머, 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AN 구하면 뭐가 나온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즉 AN은 2n 플러스 1이야 라고 답 막바로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조금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창현이는 앞에 좀 수업 들었어요? 생으로 왔어요. 예전에 들었어요. 예전에 들었어. 기억이 안 날걸? 예.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까지요 외웠던 공식들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한번 쫙 정리하고 좀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한번 만들어 볼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시작! AN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요 항이 문제 상이 4개 이상 나올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초항과 초항과 공차 D를 주고 N 구하래.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은 뭡니까? AN은 DN 플러스 A-D라는 이런 공식 쓸 수 있다. 즉 N의 개수가 항상 공차 D다 라는 개념 설명했죠. 자, 이제 항이 2개 주고요. 예, 공차 D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이때는 숨어있는 1인치 공식 쓰셔야 되죠.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AM-AN은 M-ND라는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요. 일반항이 주어지기보다 점화식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지. 등차 수열의 기본 점화식인 2항 사이의 점화식, 3항 사이의 점화식 외워볼까?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3항 사이의 점화식 부릅니다.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라는 요런 공식이 있었어. 자, 위아래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식은 몇 항 사이의 점화식이다? 2항 사이의 점화식이다. 얘가 유리한 이유는 2가지 조건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를 알 수 있다?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와 뭘 알 수 있다? 공차 D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3항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라고 했지. 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요런 정보밖에 알 수 없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만들어 보도록 하자.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 혹은요 2분의 N의 2A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여기서 N은 무엇을 의미한다? 문자가 아닌 항수 몇 개를 더했느냐를 의미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일반항도 초항하고 공차만 알면 식 세울 수 있구나. 자, 합의 공식도 어떻습니까? 초항 알고 공차만 알면 N에 관한 SN의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나?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3개 중에 2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그것이 일반항이건 수열의 합 SN이건 항 2개만 알면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A1이 3이고 초항이 3이랍니다. 자, 처음 n항의 합의 3배가 다음 n항의 합과 같을 때 공차 D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 나왔어요. 자, 문제를 딱 봤더니 미지수 몇 개를 구하래요? 1개를 구하래요. 그러면 문제 속에 식이 하나가 나오면 되지? 어떤 식이 보입니까? 같을 때라는 표현이 보여요. 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등식이 숨어 있는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문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뭔 소린지 잘 모르지? 요럴 때는요 얘를 좀 보기 좋게 도식화 하시면 편합니다. 자, 처음 n항의 합이래. 그 얘기는 뭐야? 1항부터 계속 더해서 n번째 항까지 이만큼을 더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더한 거 뭐라고 표현한다? SN이라고 표현하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합의 3배가 다음에 오는 n항이래요. 자, 다음에 오는 n항의 합이라 함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가는 거다?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n까지 더하는 거죠. 다음에 오는 n개의 항이니까. 그런데 요 항의 합과 같대. 얘의 3배가. 즉 얘는 3SN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1항부터 2n까지 합해버리면 요거 모두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S의 1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하면 S의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 S의 2n이랑 요거 모두 다 더하면 몇인데? 4SN이랑 같구나. 바로 이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표현을 해야겠지. 맞아요? 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왜? A에는 등차 수열이랬으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쓸 거야. 몇 분의?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몇 분의? 2분의. 자, 몇 개의 항을 더하고 있어요? 몇 개의 항을 더하고 있어요? 2n개의 항을 더하고 있지요. 그리고 2a 플러스 항수보다 하나 적은 거 써줘야 되지. 여기 항수보다 하나 적은 거 몇인데? 2n-1 그리고 d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a1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a 자리에 곱하기 3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4배의 SN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합 SN은 몇 분의? 2분의.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으니까? n개 항을 더하니까 n. 이렇게 쓰시고요. 예, 2a, a 자리에 3 썼어요. 자, 항수보다 하나 적은 거 뭐 되겠습니까? n-1 d. 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용해서 우리 목값 구하면 되겠다. D값 구하면 되겠다 해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변에 n 있으니까 n으로 나눠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n은 자연수일 테니까 나눴어요. 그리고 나 이거 되게 불편하다. 양변에 2를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얘도 사라질 거예요. 자,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가 2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했더니 남는 것은 6 플러스 END 마이너스 D 요런 애만 남네요. 자, 이쪽에서도 정리했습니다. 6에다 2 곱하니까 12 플러스 END 마이너스 ED 식이 이렇게 정리되네요. 자, 양변에서 플러스 END 모두 다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뒤에가 난 1차 방정식이 돼서 D항은 D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D는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를 도식화시켜서 이해해야 하고요. 당연히 공식도 완벽히 알아야 한다. 알겠죠? 공식 철저하고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는 기본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유형을 선생님이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자,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우선 솔루션 1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항이 15고요. 사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런데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겠지. 얘는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그러면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즉 이 문제에서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다? 공차가 음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차가 음수여서요. 만약 15에서 빼기 2씩 한다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이제 13, 11, 9, 7, 5 그리고 3,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럼 어디까지 더해줘야지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더해줘야지만 최대값을 갖겠죠. 더 이상 넘어가면 점점 값이 작아질 거야. 합의 값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눈치상으로도 아우 공차가 음수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더하면 되겠다. 그죠? 예.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더하면 되겠다예요.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더하면 그게 바로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다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4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충분히 이용해 주셔야겠죠? 자, S4 48이래요. 우리 이 식 어떻게 풀 수 있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몇 분의? 2분의 몇 개의 양을 더한대? 1항부터 4항까지 더하니까 n자리에 4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 초항이 15가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이 a니까 30 플러스 4항까지 더했으니까 n-1 즉 몇 d? 3d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뒷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뒷값 구했더니 자, 얘는 양변 1로 나누면 요런 식이 되죠? 그러므로 D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음수항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가 0보다 작아지는 바로 그 n을 좀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럼 an 구하는 공식 뭔데? a 플러스 n-1 d지요. 그래, a 15 플러스 n-1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아지는 n을 구할 겁니다.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은 0보다 작다.
결국 이 n은 17보다 크므로 n은 몇이냐? 8.5? 8.5보다 큰 시점에서 음수항이 된대. 즉 몇 번째 항부터 음수항이 되겠다? 9번째 항부터 음수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음수항을 구했으니까 항부터 음수야. 그럼 우리는 몇 항까지 합이 최대임을 알 수 있어?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면 8항까지 합이 최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답은 8항. 이렇게 생각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생각으로. 찬찬히 생각으로 푸는 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기계적으로 푸는 풀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2. 자, 역시 S4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얘는요.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아이고 죄송해요.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는 같다라고 칠게요. 이하 동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D까지는 같고 SN을 구할 거야. AN이 아닌 SN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N에 2A 몇 나오겠습니까? 30. 그죠? 플러스 N-1 공차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맞나? 네.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D까지 구하는 건 똑같아요. 자, 봤더니 와, 이거 모든 항이 2의 배수네. 그치? 그래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도 돼요? 안 돼요? 될 거예요.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누면 얘는 1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결국 SN을 구했더니 얘는 N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15니까 플러스 16이라는 식이 나와서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N의 제곱 마이너스 16N 플러스 64 오면 되겠죠. 생판 없던 마이너스 64 생겼으니까 플러스 64 써줍니다. 결국 마이너스 n-8의 제곱 플러스 64가 돼서요. 얘는 몇일 때? n이 8일 때 최대값 몇이 나온다? 64가 나온다예요. 그런데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8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수식으로 푸느냐 여러분의 선택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로써 등차 수열 모두 끝났어요. 이제 등비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등비수열 25페이지는 이미 했었죠. 자, 우리 등비수열 한번 읽어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 뜻 읽습니다. 시작! 나중항에서 앞항을 나눈 비, 공비R과 같은 수열, 일정한 수 공비R을 차례대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뭐다? 시작! AN은 AR의 n-1제곱. 한 번 더. AN은 AR의 n-1제곱. 그래서 등비수열은요. A와 N과 R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예. 등비수열의 점화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복습하며 가도록 하자. 등차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 얘기 한번 해볼까?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자, 3항 사이의 점화식 얘기해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항 합한 것과 같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나중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예요. 나중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사이의 점화식 유도해 볼게요. 자, 여기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나중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나와 있어요. 자, 요 녀석도 정리하면 뭡니까? 나중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 R과 R 같으니까 우리 얘하고 얘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AN분의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같다라고 이와 같이 놓았어. 그런데 난 분수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뭘 한다? 얘를 이렇게 올려서 곱하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곱할 수 있죠? 자유로운 식의 변형 올려서 곱하면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 전체에 뭐가 된다? 제곱은 AN 플러스 2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와 같다라는 사망 사이의 점화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얘를 어떻게 외운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라고 외우게 됩니다. 자, 읽어보자. 이제 이항 사이의 점화식 3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야. 사망 사이의 점화식 3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야. 문자로 읽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지? 식은 바뀌어서 상황을 이 문자로 읽지 말고요. 언어학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위에 줄 3번 시작. 식을 보면서 읽어야 돼. 아,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읽는구나. 시작. 나중항에서 앞의 항을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의 항을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마지막. 나중항에서 앞의 항을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자, 사망 사이의 점화식 외웁니다.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등차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 시작. 나중항에서 앞의 항을 빼면 일정항각 공차 D 나온다. 등비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 시작. 나중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각 공비 R 나온다. 비슷하죠? 자, 등차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등비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똑같아요.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유리합니다.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불리합니다. 자, 유리하다는 건 뭔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얘기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등비수열이다 라는 정보 외에 모두 주고 있다? 공비가 R이다 라는 정보를 줍니다. 반면에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오직 하나, 등비수열이다 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 제곱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식을 봤을 때 와, 얘 등비수열이야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지수 자리에요 n에 관한 뭐가 오고 있다? 1차 식이 나오는 단항식이어야 돼요. 다항식 안 되고요. 무조건 항이 하나짜리인 단항식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가진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공비는 뭐냐면요, 미수에다가 n의 개수 제곱까지 한 것이 공비 R이다 라는 사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반항을 고르고 공비 그리고 여기에 와 초항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자. 자, 다음 중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고르고 공비와 초항을 말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고르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1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식은 다항식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항과 항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이거 없으면 등비수열인데 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아니네. 자, 두 번째 일반항 보니까 얘는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 맞습니까? 맞죠. 얘는 뭐다?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공비를 구해봐야 되지. 자, 공비를 볼 때는 요 5만 보시면 안 되고요. n의 개수순까지 보셔야 돼요. 자, n의 개수 자리에 뭐가 보인다? 마이너스 3. 그러면 공비 R은 몇이 되는 거예요?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25분의 1이 공비 R이 됩니다. 자, 이제요 초항 A 구해보고 싶어요. 자, 초항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초항 A 구할 수 있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왜 초항에 n자리에 1 대입한 값이지? 그래서 n자리에 1 대입하면 4 곱하기 5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뭐가 되겠다? 5분의 4가 초항이 되겠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얘기해보자. 3번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맞나요? 네.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 맞습니다. 자, 공비 R 구해보도록 하자. R은 몇 나옵니까? 암산에 한 큐에 9. 이제 되겠나? 예. 자, 초항 구해봅니다. 암산에 몇 나옵니까? 2.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자. 자, 네 번째 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맞습니까? 예. 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이니까. 얘 등비수열의 일반항 맞다예요. 자, 공비 R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결국 뭐야? 4가 되는 겁니다. 자, 초항 A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항 구하면 몇 나옵니까? 3이 나오네요. 되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27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 연구 기초편. 예,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라.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우리 이 점화식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 문장으로 시작! 나중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중항을 앞에 항으로 나누면 일정항과 공비 R 나온다예요. 그런데 사실 이 녀석에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 식은요. 이런 식이에요. 아래다가요. 위에 n 플러스 1 있지. n 플러스 1 빼기 아래 n 있지요. n을 이렇게 뺀 거야. 근데 플러스 n 마이너스 n 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A의 m이라는 항과 A의 n이라는 항이 있어. 자, A의 n번장을 A의 n번장으로 나누면 얘는 뭐와 같다? 아래 m-n제곱과 같다라는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큰 소리로요. 우리 세 번만 읽도록 하자. am분의 am은 아래 m-n제곱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am분의 am은 아래 m-n제곱. 시작! am분의 am은 아래 m-n제곱. 한 번 더. am분의 am은 아래 m-n제곱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공식과 용